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모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의 활기를 팍팍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회복하기 바로 직전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이번 주에 큰 거 온다 이렇게 트윗 한마디를 날렸는데 참 재미있게도 그의 트윗 직후에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설계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이런 말을 남기고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여러모로 기대감까지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큰 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일정 가운데 하나는 코인베이스의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11월 9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예정인데 암호화폐 관련 핵심 기업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 전반에 의미 있는 호재성 이슈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단 예측 전망치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이 전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안팎에서 리플의 인도 ODL 출시 발표가 이번 리플 스웰 행사에서 발표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리플이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상당한 힘을 쏟아왔고 규제 기관과의 줄다리기를 남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꼭 이번 스웰 행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이슈인 만큼 이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NFT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관심받으면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SM 엔터테인먼트가 NFT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핵심 플랫폼으로는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솔라나 홀더분들에게는 상당히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소식일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강세 랠리의 출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주요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65,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난 뒤에 66,000달러까지 돌파해내면서 지루했던 박스권 횡보 상태에서는 거의 완전하게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온체인 데이터도 전해졌는데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총량이 지난 4주 동안 20만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 클레멘트는 글래스노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20만 개 조금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옮겨졌다. 현재 거래 가격으로 125억 달러 규모다. 이건 2020년 3월 이후 보여졌던 비트코인의 역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상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그만큼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새로운 상승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특히 4주 동안 2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특히 더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채굴자의 지갑에서 외부로 이체된 물량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11월 8일 기준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에서 외부로 이체된 비트코인 물량이 7일 평균치 기준으로 268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1개월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채굴자들이 판매하는 물량은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역시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 가능성과 기대를 더 키우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이번 주에 큰 거 온다 이렇게 트윗 한마디를 날렸다라는 점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큰 게 온다라는 건지 궁금증을 안기는 동시에 역시 거물은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나 보구나 이런 반응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언급한 큰 것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주에는 코인베이스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인베이스는 11월 9일 화요일 장폐장 뒤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1.73달러, 매출 15억 7천만 달러 수준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동조된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고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월가에서는 가상화폐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가상화폐 자산 도입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인 만큼 그 기대감 역시 커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는 9월 최저치를 찍은 뒤에 급등해서 한 달 동안 40%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 과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을 안길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리플 스웰 컨퍼런스가 XRP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1.3달러 목전까지 시세가 오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리플 스웰 행사를 통해서 인도 ODL 출시가 공식 발표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단순 희망회로 수준의 루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플이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ODL 출시를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지난 8월에는 인도 규제 당국을 향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요구하면서 인도 ODL 출시 역시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이슈로 인식돼 왔습니다. 지난 8월 리플의 동남아와 중동 지역 책임자인 나빈 굽타는 인도 방갈로와 뭄바이에서 3년 동안 공을 들여왔고 인도 주요 금융기관 5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면서 인도에서 ODL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리플은 인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도인 3,5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202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빈 굽타는 리플사는 인도에서의 송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ODL을 출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인도로 송금되는 전체 송금액의 7%가 수수료로 사라진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플의 강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규제 명확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도의 규제 명확성이 떨어지고 법적 프레임워크가 과도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빈 굽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ODL 출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 인도 ODL 출시 공식 발표 루머가 나오는 것은 그 사이 리플사의 우려사항이었던 규제 명확성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해 왔지만 10월 말로 접어들면서 금지 대신에 규제와 과세로 방향성 자체를 아예 틀어버렸습니다. 암호화폐를 무작정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혁신 산업으로 바라보고 규제를 한 뒤에 과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겁니다. 리플이 우려했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 데다 최근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잇따라 리플 ODL 출시가 이뤄진 만큼 인도에서의 ODL 출시 역시 막연한 희망회로 성격의 루머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번 스웰 행사에서 인도 ODL 관련 발표가 나올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스웰 행사를 통해서 인도 ODL 이슈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 확정됐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박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리플사가 인도 공략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는 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출시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언제든지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XRP가 시세를 봤는데 이런 의미 있는 수준에서 루머가 돌다 보니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또다시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더리움은 지난해 3월 86달러에서 지금 4,700달러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365% 상승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이더리움 2.0 병합을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도 기대되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 BTC 지수가 0.1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비트코인이 65,000달러일 때 이더리움이 6,500달러가 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는 이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계속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여러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내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관련 소식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 환수를 실제로 추진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로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세부적 방안은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추후 다시 밝히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국회를 향해 유예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여야 합의로 과세를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G20 국가들 가운데 13개 국가는 과세를 이미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는 준비 중 3개 국가만 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라든가 과세 필요성을 봤을 때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유예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NFT 사업 진출 발표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솔라나 등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FT 사업에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도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미래 수익 사업으로 꽤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수만 프로듀서가 솔라나 개최 블록체인 컨퍼런스 브레이크포인트 2021에 참석할 예정인데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주제를 통해서도 SM엔터테인먼트의 미래 방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프로슈머 경제와 NFT, 엔터테인먼트의 넥스트 레벨로 향하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솔라나 이벤트에 이수만 프로듀서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SM의 NFT의 핵심 플랫폼으로는 솔라나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메타버스 컨셉의 아이돌 에스파를 통해서 SM엔터는 그동안 메타버스 이슈에 가장 적극적이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곳이기도 한데 과연 NFT 시장을 통해 또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